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내 아이를 안고 있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던 겨울 오후였다. 회장 강도연은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내렸다. 회장님, 바로 본사로 이동할까요? 기사의 물음에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시선을 옮겼다. 좁고 복잡한 시장 골목. 그곳이었다. 잠깐 들렀다 가지. 이유는 없었다. 그저 발이 그쪽으로 향했다. 골목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물 냄새, 기름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 그때였다. 잠깐만요, 지나갈게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오는 한 여자. 머리 위에는 흔들리는 쟁반, 등에는 아이 하나, 가슴에는 또 다른 아이.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이상하게 익숙했다. 콜록, 콜록. 등에 엎인 아이가 심하게 기침을 했다. 여자가 급히 걸음을 멈추고 아이 등을 두드렸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그 목소리, 그 한마디에 도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설마. 천천히 다가갔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서아? 도연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다. 3년 전 사라진 여자. 죽었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여자의 눈빛은 차가웠다. 누구세요? 도연이 멈췄다. 나야 도연이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단호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다. 두 아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아이들 몇 살이에요? 여자가 경계했다. 3살이요. 왜요? 3살. 도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다. 이혼한 지 정확히 3년. 숨이 막혔다. 비켜주세요. 여자가 등을 돌렸다. 눈이 더 굵어졌다. 아이를 업은 채 쟁반을 이고 휘청이며 걸어가는 뒷모습. 도연은 움직이지 못했다. 저 여자 괴롭히지 마세요. 옆에서 상인이 낮게 말했다. 맨날 저렇게 애들 데리고 일해요. 얼마나 힘든데. 도연의 손이 떨렸다. 혼자요? 그럼요. 남편 없는 사람 같던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혼 서류. 날짜를 손으로 짚었다. 3년 전. 그리고 오늘 본 아이들. 말도 안 돼. 손이 떨렸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파일 하나. 그 안에는 3년 전 그녀를 무너뜨린 증거들이 있었다. 비자금 계좌, 위조된 계약서.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완벽했으니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도연의 눈이 멈췄다. 한 장의 서류, 서명. 이거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달랐다. 자신의 사인과 이건. 숨이 거칠어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얼굴.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 전무 오세린. 설마 처음부터 전부. 도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비서. 회장님, 오세린 전무가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네. 급한 일이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다. 오세린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요즘 시장 쪽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그 시선에 오세린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러시죠?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압박감이 숨막힐 듯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3년 전 일. 순간
오세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거 다시 이야기해 볼까? 정적?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조용한 집무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강도연의 시선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면에 앉은 오세린을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세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연이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밀어냈다. 이거, 세린의 시선이 떨어졌다. 단 한 장. 3년 전 모든 걸 끝내버린 결정적 증거. 비자금 계좌 개설 동의서. 문제라도 있습니까? 있지.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 서명이 아니야. 순간 공기가 멎었다.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다. 도연이 손가락으로 서명을 짚었다. 회계 방향, 끝 철이 전부 달라. 세린의 입술이 굳었다. 하지만 곧 희미하게 웃었다. 3년 전에도 검증 끝난 자료입니다. 그때는 내가 확인 안 했으니까. 정적? 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때 난 화가 나 있었거든. 그날의 기억이 스쳤다. 비 내리던 밤. 당신이야말로 날 속였어. 울고 있던 여자. 그 이름. 안서아. 도연, 제발 한 번만 더. 그만해. 차갑게 돌아섰던 자신. 그리고 이혼. 지금은 다르지. 도연의 눈이 번뜩였다. 난 이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니까. 세린의 손이 멈췄다. 그래서요? 다시 조사할 거야. 짧고 단호했다. 회장님. 처음으로 세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끝났다고? 도연이 피식 웃었다. 그 여자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바닥에서 살고 있어. 그 말에 세린의 눈이 번쩍 들렸다. 만나셨군요. 침묵. 둘 사이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기억 못 알아보죠? 세린이 낮게 말했다. 뭐? 그 여자 회장님 못 알아보죠? 순간 도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세린이 천천히 등을 기대며 웃었다. 역시 그렇군요. 그 웃음은 확신에 가까웠다. 설명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기억상실입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충격은 컸다. 뭐라고? 3년 전 사고 났습니다. 세린의 말은 담담했다.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의 숨이 멎었다. 왜 그걸 이제 말해?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유가 없다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쾅! 손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 아내였어. 순간 세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전 부인이죠. 그 한마디. 도연의 말문이 막혔다. 그 아이들. 도연이 낮게 물었다. 누구 아이지? 짧은 침묵. 그리고 세린이 입꼬리를 올렸다.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심장이 세게 뛰었다. 3년입니다. 세린이 또박또박 말했다. 이혼 시점, 임신 시기 계산해 보시죠. 도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 아이야?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남겼다. 확인해 보세요. 그 한마디.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집무실. 도연은 그대로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설마. 머릿속에 스쳐가는 장면들. 시장. 비틀거리던 여자. 기침하던 아이. 콜록콜록. 그 순간 도연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지금 당장 사람 붙여.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오늘 시장에서 본 여자 전부 조사해.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도연이 천천히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내가 뭘 한 거지?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그 시각 어두운 골목. 한서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좁은 반지하. 곰팡이 냄새. 차가운 공기. 엄마. 아이의 작은 목소리. 응, 괜찮아. 서아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또 기침했어? 등에 엎였던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의 숨이 거칠었다. 하하. 서아의 얼굴이 굳었다. 안 되는데. 서랍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약이 없었다. 조금만 참아. 아이를 꼭 안았다. 눈이 젖어들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 서아의 몸이 굳었다. 이 시간에?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문 열지 마.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한서아의 손이 멈췄다. 누구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밖은 조용했다. 그리고 나야. 그 한마디. 서아의 눈이 흔들렸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얼굴. 강도현. 왜 여기까지 왔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애들 때문이야. 도연이 바로 말했다. 돌려 말하지 않았다. 순간 서아의 눈빛이 바뀌었다. 경계. 그리고 두려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턱. 도연의 손이 문을 막았다. 3살. 짧게 말했다. 쌍둥이. 서아의 숨이 멎었다. 비켜요. 내 아이야? 직접적인 질문. 피할 수 없는 말. 정적? 아주 짧았지만 서아에게는 길게 느껴졌다.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다. 단호하게. 회장님이랑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도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거짓말 못하네. 나가요. 확인하면 돼. 도연이 낮게 말했다. 유전자 검사. 그 순간 서아의 표정이 무너졌다. 하지 마요. 처음으로. 부탁이었다. 도연의 눈이 좁혀졌다. 왜? 그냥 하지 마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대로 살게 해줘요. 그 말,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세게 쳤다. 왜 혼자 키워? 낮은 질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아가 웃었다. 허탈하게. 말했잖아요. 도연이 멈췄다. 뭐? 3년 전에. 서아의 눈이 젖었다. 그때 다 말했어요. 기억. 비 오는 날. 떨리는 손으로 배를 붙잡고 나 임신했어. 거짓말하지 마. 그때의 도연. 차갑게 돌아섰던 얼굴. 현재. 도연의 숨이 거칠어졌다. 설마 믿었어요? 서아가 물었다. 그때 저 말 믿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다. 안 믿었죠. 조용한 확신. 그래서 버렸잖아요. 말문이 막혔다.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서아의 눈물이 떨어졌다. 이미 끝났잖아요. 그때 콜록, 콜록. 아이의 기침 소리.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작은 아이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하하. 서아가 급히 달려갔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병원 가야 돼. 돈 없어요. 짧은 대답. 뭐? 약도 못 사요. 서아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말.
도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당장 가. 필요 없어요. 내가 데려가. 도연이 다가왔다. 하지 마요. 서아가 소리쳤다. 정적? 왜?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아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또 뺏어갈 거잖아요. 그 말. 도연이 멈췄다. 뭐라고? 3년 전처럼. 서아의 눈이 흔들렸다. 이번엔 애들까지. 침묵. 그때였다.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 탁, 탁. 도연과 서아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찾았다. 낯선 남자. 검은 코트. 차가운 눈. 서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당신. 남자가 웃었다. 오랜만입니다. 천천히 말했다. 한서아 씨.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구야? 남자가 시선을 옮겼다. 도연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아, 이분이군요. 고개를 살짝 숙였다. 3년 전에 아내 버린 남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당신이 버린 건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도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누구냐? 남자는 천천히 웃었다. 소개가 늦었네요. 코트를 정리하며 한 발 들어왔다. 이준혁입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3년 전 사건 담당 변호사였죠. 도연의 눈이 번뜩였다. 기억난다. 서류를 넘기던 얼굴. 냉정하게 사실만 말하던 사람. 그게 이 남자였다. 근데 왜 여기 있지? 준혁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건 제가 할 질문 아닐까요?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다. 그리고 아이들. 아직도 이렇게 살고 계셨네요. 담담한 말.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만하세요. 서아가 낮게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거예요. 준혁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과하려고요. 정적? 도연이 눈을 좁혔다. 사과? 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에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 무겁게 떨어졌다. 무슨 뜻이야?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탁! 낡은 파일 하나가 바닥에 놓였다. 그때 제출된 증거들 하나씩 꺼냈다. 비자금 계좌, 계약서, 거래 내역. 전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작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뭐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전부 가짜였습니다. 준혁이 또박또박 말했다. 서명, 계좌 흐름, 거래처 전부 만들어진 겁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누가? 준혁의 시선이 올라갔다. 정면, 오세린 전무.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눈이 완전히 변했다. 확실해? 증거 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밀어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있었다. 숨겨진 계좌, 비밀 통화 기록, 그리고 녹취 파일. 3년 전 내부 고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흔들렸다. 고발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이 이 자료를 남겼습니다. 도연이 물었다. 누군데? 잠시 침묵. 그리고 준혁이 말했다. 한서아 씨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뭐? 도연이 믿지 못한 얼굴로 돌아봤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이어갔다. 당시 회사 비리를 처음 발견한 것도 이 사람이었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무너졌다.
그럼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 누명입니다. 짧고 명확한 결론. 도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내가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걸 믿고 서아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서아가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했어요. 도연이 멈췄다. 수십 번도 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안 들었잖아요. 침묵. 그때 콜록, 콜록. 아이의 기침. 더 심해졌다. 준혁이 바로 반응했다. 이 아이 상태 위험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뭐? 호흡이 불안정해요. 짧고 정확한 판단.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서아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 또? 도연이 말했다. 그 사람 아직 있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누가? 서아의 입술이 떨렸다. 오세린. 눈이 흔들렸다. 그 사람 아직 저 찾고 있어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역시 도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차갑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엔 내가 찾는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급정거 소리. 끽.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네요. 문이 열렸다. 천천히 들어오는 여자. 정갈한 정장, 흔들림 없는 시선. 오세린.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세린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강도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왜 그랬지? 짧은 질문. 세린이 고개를 기울였다. 뭐려? 3년 전 도연의 눈이 번뜩였다. 왜 한서아를 무너뜨렸어? 잠시 침묵. 그리고 세린이 웃었다. 눈치 빠르시네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린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여자가 너무 똑똑했거든요. 서아의 눈이 흔들렸다. 회사 돈 흐름, 거래 구조. 세린이 손가락으로 허공을 그렸다.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제거했죠. 너무도 가벼운 말. 처음엔 조용히 끝낼 생각이었어요. 세린이 이어갔다. 근데 임신까지 했더라고요. 순간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건 계획에 없었죠. 그래서 사고를 냈어? 도연이 이를 악물었다. 세린이 미소 지었다. 정확히는 유도했죠. 정적? 서아의 숨이 멎었다. 당신, 계단. 세린이 짧게 말했다. 기억 안 나세요? 서아의 손이 떨렸다. 희미한 기억. 어두운 계단.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 그리고 밀리는 감각. 당신이었어. 세린이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게 대답이었다. 그 순간 콜록, 콜록. 아이의 기침이 폭발하듯 터졌다. 숨이 거의 끊어질 듯 했다. 하하. 서아가 무너졌다. 안 돼, 제발. 도연이 즉시 아이를 안아들었다. 지금 병원 간다. 못 갑니다. 세린의 목소리 차갑게 떨어졌다. 도연이 돌아봤다. 비켜. 그 아이들. 세린이 시선을 내렸다. 살리면 곤란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뭐라고 했지? 세린이 웃었다. 증거잖아요. 공기가 깨졌다. 다음 순간 퍽! 도연의 주먹이 세린의 얼굴을 강타했다. 세린이 바닥에 쓰러졌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감히
도연의 눈이 완전히 돌아갔다. 내 애를. 그때 그만하세요. 이준혁이 소리쳤다. 이미 끝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녹취, 계좌, 통화 기록. 준혁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전부 경찰에 넘겼습니다. 세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 지금쯤이면.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위잉. 점점 가까워졌다. 세린의 얼굴이 무너졌다. 이건 아니야. 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오세린 씨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세린이 마지막으로 도연을 노려봤다. 끝난 거 아니에요. 도연이 낮게 말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세린이 끌려나갔다. 모든 게 끝난 순간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병원. 짧게 말했다. 몇 시간 후. 응급실 앞.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괜찮을 겁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도연과 서아가 동시에 일어났다.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그 한마디. 서아의 다리가 풀렸다. 다행이다. 눈물이 쏟아졌다. 도연이 조용히 옆에 섰다. 잠시 침묵. 미안해. 처음으로 꺼낸 말. 서아의 눈이 흔들렸다. 3년 전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틀렸어. 긴 침묵. 서아가 고개를 숙였다. 늦었어요. 도연이 멈췄다. 그래도.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눈. 아이들은 아빠 필요해요. 그 한마디. 도연의 숨이 멎었다. 넌? 짧은 질문. 서아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할게요. 완전히 닫지 않은 문.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병실 문 너머. 작은 숨소리. 살아있는 증거. 도연이 조용히 문을 바라봤다. 이번엔 낮게 중얼거렸다. 절대 안 놓쳐.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조금 덜 차가웠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된 남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용서 가능 또는 절대 불가.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